영상의 시작은 푸르시오예요. 이게 뒷판인데 앞판도 뒷판을 다 뜨고 양쪽 어깨 숄로우까지 다 하고 이렇게 앞판도 다 합쳤는데 다 합치고 나서 입어봤는데 어깨가 드롭이 안 돼요. 제 어깨 끝이 한 여기까지 와요. 제가 원한 거는 제 어깨 끝이 이쯤이어가지고 이 정도는 드롭되는 걸 원했는데 게이지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제가 여기로 게이지를 봤을 때는 작가님 도안은 여기가 20코인데 저는 한 21에서 22코 정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게 원래 만약에 M 사이즈가 한 95? 가슴 둘레가 95 정도가 M이면은 이게 워낙에 20cm는 더 크게 나오는 좀 큰 도안이거든요. 좀 크게 박시하게 입을 수 있는 거여가지고 여유 있는 그런 가슴 둘레여서 저는 M 사이즈를 선택을 했어요. M 사이즈 95여도 이게 20cm가 더 추가가 되면은 115? 이러니까 제가 115짜리 옷을 그렇게 입으면 클 것 같아가지고 M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게이지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작아요. 그냥 입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막 못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뜨면은 제가 이걸 더 완성을 해도 제가 원하던 핏은 아니니까 손이 안 갈 것 같고, 그리고 이미 마음이 떠버리면은 여러분 아시죠? 그 뒤로는 손이 안 가잖아요. 그럼 완성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푸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캐스톤 하고 있는데 또 제가 모헤어를 합사를 했단 말이에요. 모헤어는 진짜 푸르시오 할 때 먼지도 날리고 되게 막 엉켜가지고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풀고 나서 안 하고 그냥 풀러가면서 뜨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풀러가면서 뜨고 있어요. 눈물이 난다. 그래도 진짜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떠버리면. 근데 무늬는 진짜 예뻐요. 무늬랑 그 색감이랑 그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냥 큰 게이지를 내봤다 하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쓴 실이 되게 가벼운 실이에요. 무게 대비 되게 크게, 그러니까 무게 대비 미터 수가 되게 긴 가벼운 실인데 그래서 더 오히려 이게 늘어나질 않아가지고 드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늘리면은 늘어나긴 하는데 또 모헤어가 합사되어 있으면은 편물이 크게 늘어나거나 줄거나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소매를 달아도 원하는 만큼은 늘어나진 않을 것 같아서 이게 M 사이즈인데 사이즈 2개 업해가지고 엑스라지로 뜰게요. 답답하다. 아까워. 예쁜데. M 사이즈 그때 다 풀고 엑스라지로 다시 시작해서 지금 몸판 이만큼 떴고요. 한 이틀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M 사이즈는 어깨가 이 정도밖에 안 왔는데 2 사이즈 업하니까 제가 원하던 느낌으로 어깨도 이렇게 잘 흘러내리는 핏이 나왔고, 길이는 지금 이게 고무단이긴 한데 2코 고무단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작은 바늘로 바꾸고 또 고무단을 또 떠요. 근데 이 2코 고무단을 위에 있는 거랑 비슷한 길이로 도안은 뜨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너무 길어지고 애매해질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일단 반절 정도만 뜬 상태고, 아마도 여기서 이제 바늘 바꾸고 진짜 고무단을 떠서 좀 짧게 마무리할 것 같아요. 콘사에서 줄어들 수도 있어서 그냥 원래 도안대로 이거만큼 떠주려고 했다가 모헤어를 섞어가지고, 또 모헤어 섞으면은 게이지가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세탁 전후가.
그래서 그냥 마무리하려고요. 저는 여기는 박시한 게 좋은데 또 기장이 너무 길면은 완전 그냥 아빠 옷 입은 느낌이니까 여기는 좀 크롭하게 가도 예쁠 것 같아요. 어깨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왔고 바늘 비우기도 여리여리해 보여서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끝이 보여요. 드디어. 팔 양쪽은 다 떴고요. 하나, 팔 둘. 이제 목 고무단도 다 떴어요. 지금 보면은 원래 도안의 고무단이랑 좀 다르거든요. 다른 이유가 원래 도안은 좀 2코 고무단 뜨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구멍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1코 고무단을 하나를 더 떠서 한 이 정도 되게 해서 약간 반 하이목? 그 정도 약간 목티까지는 아닌 살짝 목이 올라온 스웨터인데 저는 목이 답답한 게 싫고 그 목 고무단이 별로 예뻐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함트에서도 거의 완성작에 지금 대부분 겹단으로 뜨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원래 도안대로 안 하고 그래서 거의 8대 2예요. 8이 겹단으로 뜨시는 분이고 2가 원래 도안대로 뜨시는 분이고 그래서 저도 겹단으로 뜨려고 이렇게 했고 지금 보면은 여기랑 여기랑 지금 실 색깔 차이 보이죠? 요거 왜 차이가 나냐면 여기는 2겹으로 했어요. 지금 뜨고 있는 이 메인 실에다가 모헤어를 섞어가지고 모헤어 해서 2겹으로 모헤어가 섞인 건데 이 실에 비해서 모헤어는 완전 스노우거든요. 실색 이름이 스노우여서 완전 하얀색 모헤어인데 그거를 섞었을 때 하얀색이니까 여기가 더 뽀얗게 하얀빛이 도는데 여기 진한 색깔 민트로 보이는 곳은 제가 모헤어를 안 섞었어요. 얘 겹단으로 만들어줄 건데 얘를 이렇게 접어서 입었을 때 안쪽에 목에 직접적으로 닿는 부위에 모헤어를 빼면은 조금 덜 간지러운 게 좀 덜해지니까 일부러 이렇게 뺐고 그래서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보여서 이거 한번 영상으로 남겨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한번 켰고요. 보통 저는 목 같은 데 고무단은 한 3cm 정도면 끝내거든요. 고무단 그렇게 목이 긴 게 싫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자체가 되게 목 너비가 되게 큰 편이었어요. 목 너비가 커서 이게 너무 고무단 길이가 짧아지면은 좀 너무 목이 파여 보일 것 같아서 조금 긴 고무단 느낌으로 원해서 이렇게 한 거의 5cm 정도 되나봐요. 자, 자로 재볼게요. 지금 9cm거든요. 이거를 반으로 접을 거니까 반으로 접으면 한 4.5cm 정도가 목 고무단이 되는데 원래 제가 3cm 정도 뜨던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길게 떠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따로 뭐 코막음을 한 다음에 이어주는 게 아니라 이거 실을 살려가지고 이어줄 거고 콧막음을 하고 나서 나중에 돗바늘로 추가로 이으면은 좀 이었던 부위가 두꺼워져가지고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코바늘로 그렇게 나중에 돗바늘로 안 하고 지금 이거 안 끊고 이렇게 코드 살려둔 상태에서 겹단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실은 3배 정도 이 목둘레의 3배 정도 되게 잘라주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니까 모자란 것보단 긴 게 낫잖아요. 저는 쫄보기 때문에 4배 정도 남겨놓을게요. 자. 그래서 돗바늘로 마무리하고 세탁하고 그러고 나서 완성해서 입고 있는 사진으로 다음 영상에서 볼 건데 중간에 세탁 전후가 어떻게 느낌이 다를지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완성을 다 한 상태로 실정리하고 세탁 전에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세탁하고 나서 영상을 찍어서 두 개를 조금 비교하는 영상을 준비를 해볼게요. 여러분 완성했어요. 아직 세탁 전이고요. 지금 보면은 생각보다 뭐 고무단이 더 긴 것 같아요. 조금 더 짧았어도 됐을 것 같아요. 조금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습니다. 세탁하고 나면은 모헤어 기모감이 뽀얗게 더 올라와가지고 더 뽀얘질 것 같아요.
지금은 밤이어서 자연광이 없는데 자연광 밑에서 보면 진짜 예쁘겠다. 이렇게 어깨 쪽은 멍석뜨기, 가슴 있는 쪽은 다이아? X자? 무늬가 있고 두코 고무단, 또 고무뜨기, 또 다이아 무늬, 또 두코 고무뜨기, 마지막으로 한 코 고무단까지. 팔도 똑같아요. 팔 무늬가 몸통 무늬랑 이어집니다. 그리고 엑스라지로 바꿔서 뜨길 잘한 것 같아요. 어깨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요. 요즘 이렇게 제가 드롭 숄더에 조금 꽂혀가지고 만약에 처음에 떴던 사이즈 M 사이즈 떴나 그랬을 거예요. M 사이즈로 떴으면 이런 루즈한 느낌이 안 나오고 엑스라지로 뜨니까 이렇게 루즈한 핏이 나온 것 같아요. 마음에 듭니다. 세탁하고 나면 아마도 이거 두코 고무단이 조금 펴지지 않을까요? 지금 팔로만 봐도 여기 두코 고무단 한 곳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이 들어가는 느낌이 제 눈엔 별로 예뻐 보이진 않아요. 이거가 펴지면 더 예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세탁하면 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세탁을 해봐야 알 것 같아요. 뭐 펴지지 않아도 그냥 입고 다녀야죠. 이렇게 함뜨가 없었으면 정말 저는 이거 가을에 완성했을 거예요. 다행히 봄에 완성을 했네요. 세탁하고 나서 세탁 후에 영상으로 다시 올게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 목 겹단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너무 입체적이거든요. 너무 얘가 지금 튀는 느낌이라 세탁하고 나서 블로킹 할 때 여기가 지금 너무 뭉툭하고 두꺼운 느낌이어서 얘를 좀 이렇게 단단하게 눌러주면서 블로킹을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봉긋한 느낌이 좀 죽겠죠? 원하는 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트예요. 약속대로 잉그리드 스웨터 영상으로 다시 일주일 만에 왔습니다.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요. 영상 올린 지 되게 얼마 안 돼서 천천히 영상을 찍어야지 했는데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후다닥 카메라 켜서 영상 찍고 이제 편집하고 이번 주 토요일 전에는 영상을 꼭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스타 피드에 먼저 올려가지고 스토리로도 몇 번 올려서 요거 뜨는 건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완성했어요. 세탁까지 다 했고 말리고 한번 외출까지 갔다 왔어요. 햇빛이 없어서 지금 이게 모헤어가 섞인 건데 모헤어가 많이 티가 안 나네요. 오늘도 도안에 대해서 먼저 얘기 드려볼게요. 요거는 잉그리드 스웨터고 뿌티니트님의 도안입니다. 저는 영어 도안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영어 도안을 보고 완성을 했고요. 저 혼자 뜬 게 아니라 열매달 이틀님이 열어주신 열매달 함뜨에 들어가서 거긴 다 잉그리드 스웨터 뜨는 함뜨였거든요. 그래서 완성작도 되게 많아요. 인스타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함뜨 통해서 함뜨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의견 나누면서 완성했던 거고 이게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열렸던 함뜨여가지고 한국분이 잉그리드 스웨터를 뜬 거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한국분들 외에도 외국분들 완성작도 거의 테스트 니팅 하셨던 외국분들 사진밖에 없어서 정보가 정말 별로 없이 그냥 외국 사진들만 많은 상태였는데 이번 함뜨에 들어가서 진짜 여러 도움도 많이 얻고 해가지고 되게 좀 기법이 많아 보이잖아요, 옷이. 근데 그거 치고는 그래도 정말 수월하게 뜬 편이에요. 잉그리드 스웨터는 탑다운으로 된 옷이고요. 목 고무단은 나중에 마지막으로 해주는 거고 일단 여기 앞판부터 뜨는 게 아니에요. 탑다운이긴 한데 여기 뒤에 보면 등판을 먼저 뜨다가 등판을 평면뜨기로 쭉 뜨다가 또 등판이 되게 커요. 여기 어깨 여기 밑에까지가 다 등판이거든요. 드롭 숄더인 옷이어서 아무튼 여기 어깨 이쪽까지 그리고 여기도 이쪽까지 등판이 진짜 이렇게 커요. 그래서 등판을 평면뜨기로 떠주다가 그 다음에 여기 어깨에서 코를 주워서 한쪽 어깨 내려주고 또 반대쪽 어깨에서 코를 주워서 이렇게 내려주면서 나중에는 앞판 뒷판을 합쳐줍니다. 합쳐준 뒤에
그 앞판 뒷판 합쳐줄 때 여기 이만큼 팔 붙이는 데만큼은 여기가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합쳐서 뜰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평면뜨기로 뜨고 뒤에도 평면뜨기로 떠져 있고 이렇게 평면뜨기, 앞판 평면뜨기, 뒷판 평면뜨기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아몰 부분부터는 이제 원통으로 합쳐줘요. 그래서 합쳐줘가지고 여기 밑에는 완전히 다 원형으로 해서 탑다운으로 떠주는 거고 여기를 다 원형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서 뜨는 거니까 길이 조절하시는 거는 여기 다이아몬드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두코 고무단에서 이 옷의 길이를 조절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멍석뜨기 있어요. 이 멍석뜨기로 조절을 하셔도 되는데 멍석뜨기는 조금 위에 있는 무늬니까 길이가 얼마큼 나올지 가늠이 잘 안 되니까 요거보다는 여기 두코 고무단 요걸로 길이 조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몸통 다 떠준 뒤에 팔, 한쪽 팔, 또 한쪽 팔 떠주고 여기 목 고무단까지 해주면 끝나는 옷입니다. 말로 설명해서는 지금 복잡한가요? 실제로 떠도 처음 만약에 옷을 뜨시는 분들은 구조가 조금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탑다운은 이렇게 앞판, 뒷판, 팔까지 동시에 뜨는 이렇게 슬리브가 이렇게 되어 있는 탑다운은 되게 편해요. 뜰 때는 편한데 어깨 핏이 좀 애매하고 뜨다 보면은 그렇게 뜨는 탑다운은 좀 한정적이더라고요. 도안 자체가.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렇게 뒷판만 평면뜨기로 뜨고 나중에 앞판 이렇게 주워주는 그런 디자인을 제가 요즘 좀 많이 떠서 그런지 제가 뜰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아무래도 한글 도안이 아니라 영어 도안이니까 별 5개 중에 그래도 난이도는 한 4개? 3개 반에서 4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한 3개에서 3개 반이었어요. 근데 뜨개질을 그렇게 한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별 4개까지 또 줄 수도 있는 옷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다 경사뜨기 해주거든요. 뒷판에서도 어깨 경사뜨기 해서 여기가 더 길고 여긴 더 좁아지게 이렇게 어깨 경사를 다 만들어주고 보통 제가 몇 가지 떠본 드롭숄더 옷들은 경사뜨기 딱히 안 뜨더라고요. 이게 어깨가 어차피 흘러내리는 핏이니까 굳이 어깨 경사를 안 줘도 이게 막 그렇게 부담스러워 보이는 약간 갑옷 같은 핏이 안 나와서 드롭숄더는 대부분 어깨 경사뜨기가 없는데 이 옷은 경사뜨기가 있었고 근데 저는 경사뜨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그 예쁜 핏이 나온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경사뜨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되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막 앞뒤로 계속 왔다 갔다 했다가 어디는 더블 스티치를 한 번에 뭐 겉뜨기 해줘라, 한 번에 안 뜨기 해줘라, 실도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면서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경사뜨기를 접한 지 1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경사뜨기 없는 옷은 일부러 제가 경사뜨기를 추가로 넣어서 뜨기까지 할 정도로 경사뜨기를 되게 좋아해요, 이제는. 그래서 한 번쯤 경사뜨기 배워두시면 어느 옷에서나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옷을 뜨면서도 또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추천드립니다. 도안을 처음 구매하시고 이제 뜨려고 캐스트온 하고 나서 당황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처음에 캐스트온을 하잖아요. 몇 코를 잡아라 해가지고 이 뒷판 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코를 뭐 이렇게 잡으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150코를 잡아라 해서 코를 잡아요. 근데 그 다음에 실을 끊으라고 나와요. 그래서 함트에서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캐스트온 하자마자 왜 실을 끊어? 이렇게 다들 물음표였거든요. 근데 그 푸티니트님이 친절하신 것 중에 하나가 뜨는 기법을 다 영상으로 유튜브에 업로드 해주시고 보통은 그렇게 도안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옷에 대한 이런 무늬 같은 뜨는 것도 어쨌든 그분이 개발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안을 산 분들만 보실 수 있게 따로 링크를 만들다던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뿌티니트님은 다 공개로 해놓으시더라고요. 그게 비공개가 아니어도 그만큼 도안을 공개를 해놔도 도안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여러 동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실을 잡자마자 끊어라 하는 이유를 영상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이 옷은 어깨 경사뜨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경사뜨기를 할 때 이만큼 어깨를 다 코를 잡아 놓은 다음에 여기 끝에서부터 경사뜨기를 시작하면 여기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캐스톤을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캐스톤을 했는데 이제 경사뜨기를 하려고 끝에서부터 이렇게 가면서 이 끝까지 안 가고 중간까지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그재그 하면서 점점 좁게 경사가 이렇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옷이 있고, 아니면은 아예 좀만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넓혀주면서 경사를 떠주는 옷들이 있는데, 어쨌든 경사를 뜨다 보면 끝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한쪽은 한 코 한 단이 더 많이 떠지고 한쪽은 한 단이 덜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의 단 차이가 한 단에서 한 두 단까지는 나더라고요. 보통 두 단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 차이 나는 게 싫어서 이만큼 떴다가 실을 끊고 여기서부터 경사뜨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여기 1에서 뭐 10까지면 이 중에서 중간에 가서 이제 다시 실을 연결해서 중간부터 이렇게 경사뜨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을 끊으라고 하는 건데, 함터방에서도 얘기가 좀 있었던 게 실을 끊으면 그 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귀찮음이 되게 크잖아요. 우리는 실을 정리를 안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굳이 안 끊고 어차피 한두 단 차이인데 그냥 안 끊고 쭉 이어서 원하는 위치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그냥 경사뜨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다 뜨고 나서 드는 생각은 굳이 안 끊고 그냥 쭉 이어서 떠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실이 제가 지금 메인 4mm 바늘을 가지고 떴는데 4mm 바늘로 한두 단 차이는 전체적으로 옷을 떴을 때 여기가 한두 단이 더 많이 떠졌고 여기는 덜 떠졌고 했는데 그거를 육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육안으로 차이를 확 느끼지는 못해요. 제가 뜬 옷이어도 만약에 한두 단 차이라고 하면은 저는 못 찾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거를 인지하고 있어도 찾기가 힘든데 차이가 워낙에 진짜 얼마 안 나거든요, 높이 차이가. 그래서 그렇게 실 정리가 하기 너무 싫으신 분들은 처음에 실을 끊어라 할 때 실을 굳이 안 끊고 그냥 쭉 이어서 떠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 정리하는 게 싫으면. 근데 저는 한글 도안이 아니라 일단 영어 도안이니까, 그리고 이 옷을 처음 떠보는 입장이니까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도안이 괜히 만들어졌겠어? 그냥 그분도 여러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도안이 나온 거겠지? 하고 그냥 도안대로 저는 다 떴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 정리하는데 조금 귀찮았는데, 이게 처음에만 실을 끊으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이 앞한쪽에서 실을 끊으라는 횟수가 진짜 많거든요. 한쪽은 그냥 뜨는데 한쪽을 그 안단, 겉단, 여기 다 맞춰주려고, 무늬도 맞춰주려고 한쪽 어깨를 한 3번인가 실을 끊어요. 이게 3번 실을 끊으면 실을 끊을 때 나오는 실을 새로 연결했을 때 나오는 실꼬리만 해도 2배가 늘어나거든요. 3번 실을 끊으면 실꼬리는 6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실 정리를 하는데 귀찮아져서 굳이 이렇게 실을 끊으면서까지 단을 맞춰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 떠보니까 굳이 그렇게 실을 안 끊어주고 한두 단 차이는 그냥 흐린 눈 하고 눈 감고 지나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진짜 완벽하게 양쪽을 대칭을 맞추고 싶으신 분들은 도안대로 뜨시는 걸 추천드리고, 실 정리가 너무 싫고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쭉 이어서 한두 단 차이 나게 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뜨방에도 실을 안 끊고 뜨시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 그랬고, 또 하나는 이게 제가 원작 실보다는 조금 얇은 실을 썼어요. 원작은 조금 더 도톰하고 통통한 실인데 저는 조금 더 얇은 실을 떴는데, 바늘 호스는 같거든요, 원작이랑. 원작에서도 이게 3mm, 메인이 3mm고 여기 고무단은 3.5mm인데 저는 고무단은 3.25mm로 약간 작은 걸 떠줬어요. 어쨌든 메인 바늘은 똑같은 거를 사용을 했는데 실은 제가 조금 더 얇은데
바늘 같은 걸 썼으면은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숭덩숭덩 조금 더 틈이 보이게 떠졌다고 해야 되나? 근데 얘가 중간중간 보면 이렇게 바늘 비우기 하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 바늘 비우기 해가지고 레이스 무늬처럼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려져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멍 뽕뽕 뚫려진 느낌에다가 약간 얇은 실로 숭덩숭덩하게 뜨면 예쁠 것 같아서 일부러 얇은 실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약간 얇고 구멍 숭숭하는 느낌을 원하시면은 제가 떴던 실 같은 거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너무 숭덩한 느낌이 싫다 하시면은 그냥 도안에서 제시하는 정도의 실굵기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떠도 예쁘고 통통하게 떠도 예쁘고, 이거 도안 자체가 워낙에 케이블 무늬가 예뻐가지고 어떤 실로 떠도 다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거는 제 옷인데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쯤에 한 6mm 굵기로 해서 완전 크게 남성용으로도 하나를 더 뜰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거 M 사이즈로 퀘스톤을 해서 여기까지 떴어요. 앞판, 뒷판 다 여기 아몰 있는 데까지는 다 떴고, 제가 이거 아마 앞에 영상 있을 거예요. 다 떴는데 뜨고 나서 입어봤는데 지금 이 어깨가 되게 내려와 있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거든요. 이게 다 앞판, 뒷판인데 이게 M 사이즈로 떴을 때 한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핏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핏인데 M 사이즈로 떴으면은 아마 어깨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리한 느낌이 안 나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고민이 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딱 눈에 띄면은 아무리 완성을 해놔도 그 부분이 계속 걸려서 결국에 안 입는 옷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다 풀렀어요. 다 풀고 저는 X라지로 떴는데 결과적으로 X라지로 뜨기를 잘했다. 이렇게 흘러내리는 핏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 어깨에 반해서 이 옷을 뜬 거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약간 시접 어깨 양쪽이 합쳐지는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입는 것보다는 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입는 게 예쁘더라고요. 어깨가 이 멍석뜨기가 어깨 꼭지점으로 오게 이렇게 입으면은 되게 여리여리해 보여요. 어깨에 이렇게 산도 보이면서. 그래서 이 핏이 예뻐가지고 뜬 거여서 얘는 몸에 딱 맞게 뜨는 것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약간 루즈 핏으로 뜨는 게 훨씬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뜨고 이제 함트가 거의 종료가 될 때쯤에 뿌띠니뜨님이 베이비용을 만들었더라고요. 베이비용도 만들었고 그 조끼 버전, 이거 팔 없는 버전도 했는데 그거 다 너무 귀엽고 특히 베이비 버전이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만약 아기가 있는 분들은 그 애기 버전을 같이 떠서 커플로 입으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뿌띠니뜨님이 뭐 스토리 같은 데에다가 스토리 공유해본 거 보니까 남자분들도 은근히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레이스 무늬 때문에 이거 바늘 비우기 무늬 때문에 구멍이 좀 뚫려 있으니까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저처럼 모헤어를 섞으면 여성스러운 느낌인데 이렇게 모헤어 없이 조금 더 통통한 DK 굵기 실로 해서 뜨면은 그러면은 남자분들이 입어도 예뻐요. 생각보다 예뻤어요. 저는 지금 이게 핑거링 굵기에 모헤어 하나를 섞어준 거거든요. 제가 실 얘기는 다시 또 해드릴 건데 어쨌든 핑거링에 모헤어 하나 섞은 건데 DK 굵기로 뜨면은 남자분들까지 입기 예쁠 핏일 것 같다. 그래서 저도 다음에는 DK 굵기로 아니면은 그것보다 좀 더 굵은 6mm까지 떠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굵은 걸로 해서 만약 뜨게 되면, 확답은 못하겠지만 만약 뜨게 되면 가을쯤에 다시 이 옷이랑 그 옷이랑 비교하는 영상도 한번 준비는 해볼게요. 근데 아직 약속은 아니고 그냥 뜨게 된다면. 그리고 제가 도안이랑 제가 뜬 옷이랑 도안이랑 다른 점을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건데, 다른 점은 일단 요거 탑다운이라고 했잖아요. 길이 조절이 수월하다 했는데, 그래서 저는 몸통은 거기서 도안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짧게 떴어요. 어디서 조절했냐면 제가 여기 두 코 고무다 있는 대로 조절하라고 했잖아요. 요게
도안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3분의 2 정도만 떨어졌어요, 길이를. 그리고 이 밑에 고무단도 도안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짧게 떠줬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2줄로 고무단이랑 요거 2코 위에랑 이 2줄로 해서 길이를 조절해서 살짝 짧게 떠줬고, 저는 크롭한 걸 좋아하긴 한데 근데 또 이게 엄청 크롭한 옷은 아니고 그냥 정핏 스웨터 정도 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원래는 사실 이것보다 길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다 콩사로 사용을 해가지고 줄어들 거 감안해서 뜬 거라 많이 줄어든 편이거든요. 이 몸통 길이가. 그래서 어쨌든 원래 원작보다는 조금 짧게 떠줬고, 근데 팔은 원작 엑스라지 사이즈 그대로 떠줬어요. 여기 길이도 원작에서 제시하는 만큼 다 그렇게 떠줬고, 저는 이렇게 팔등 덮는 핏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길이를 줄이지 않고 원작대로 떠줬어요. 그리고 가장 다른 거 원작이랑 이 목 부분이 제일 다르고, 원래 원작은 저는 지금 2코 고무단 겹단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줬는데 원작은 약간 반 하이넥이에요. 반목티 정도로 올라올 정도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2코 고무단 한 겹, 그리고 또 얇은 바늘로 바꿔서 또 2코 고무단인가? 아니다. 1코 고무단. 2코 고무단 한 겹, 바늘 비우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1코 고무단 이렇게 해서 목이 약간 반 하이넥으로 올라오게 약간 목이 답답한 핏이어서 저는 목이 답답한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과감히 바꾸고 요거 2코 고무단을 쭉 이만큼 떠준 다음에 바늘 접어서 여기 안에서 코바늘로 꼬매줬어요. 그래서 2겹으로 해서 목을 마무리해줬고, 이거 자체가 그 목이 좀 포인트기는 해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작대로 따라가셔도 되는데 그 목이 포인트 돼서 그런지 이 고무단 주워주기 전에 목 뚫린 정도가 되게 넓어요. 지금 봐도 넓어 보이죠? 보통의 스웨터보다 목둘레가 훨씬 넓은 편이어서 이 목 고무단도 제가 평소에 뜨는 고무단보다는 조금 더 길게 떠준 거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너무 얇게 떠버리면, 고무단을 이렇게 얇게 떠버리면 목이 되게 휑해 보일 거예요. 그죠? 지금 이렇게 살짝만 접어도 엄청 휑하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제가 원했던 것보다는 사실 좀 더 넓게 마무리가 되기는 했어요, 목이. 근데 목이 너무 올라와서 답답한 것보다는 이렇게 느슨한 게 더 입기에도 편하고 입었을 때도 부한 느낌이 없고 해서 저는 지금 이 느낌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저만 이렇게 뜬 건 아니고 한두 방이 한 반절 정도는 목을 바꿨어요. 반절보다 더 많게. 그래서 대부분 함투에서도 원작 목도 예쁘긴 한데 이렇게 겹단으로 바꾼 게 훨씬 더 예쁘다는 분들이 많았고, 저처럼 이렇게 2겹으로 2코 고무단으로 하신 분도 있었고 1코 고무단 겹단으로 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취향의 차이니까 저는 여기에 2코 고무단이 있어서 여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늬 그대로 가고 싶어서 여기도 2코 고무단으로 마무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게 바늘 비우기가 전체적으로 많은 옷이어서 약간 야하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저도 약간 이게 살이 비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시스루라고 보기에는 약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제가 지금은 속옷만 입고 이 스웨터만 입었거든요. 근데 이거 햇빛 아래 가면은 약간 속옷이 비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안에 끝나시 같은 거 입으면 될 정도여서 그렇게 막 심하게 야하진 않고, 전 오히려 이 구멍들이 예뻐서 여리여리해 보여서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도안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얘기를 다 한 것 같고, 제가 세탁을 하고 나니까 전 사실 콘사가 많이 줄어드는 거는 알고 있었고 이 옷도 당연히 줄어들겠지라고 생각은 했는데, 근데 이게 모헤어를 섞었잖아요. 그래서 모헤어는 사실 그렇게 수축이 많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헤어를 섞었으니까 그래도 수축이 덜 되겠지 했는데 제가 탈수를 세탁기로 돌렸어요. 세탁기로 탈수를 했더니 웬걸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진짜 몸통이 원래 그냥 세탁 전보다 거의 3분의 2 정도로 10cm 이상이 줄어버린 거죠. 세탁을 했더니 제가 영상은 따로 안 남겨놨는데
그래서 블로킹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팔도 원래 이만큼이 아니었고 팔이 한 팔목 정도만 오게 확 준 거예요, 옷이. 근데 다행히 이게 잘 늘어나가지고 되게 늘리면서 블로킹을 했고, 혹시나 저랑 똑같은 옷으로 뜨시는 분들은 저처럼 기계 탈수하지 마시고 수건에다가 이렇게 사이에 넣고 이렇게 톡톡 치면서 그냥 자연 탈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기계 탈수했더니 확 줄었어요. 근데 어쨌든 아니면 저처럼 귀찮으면 기계 탈수하시고 블로킹 할 때 쭉쭉 늘려가지고 블로킹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몸통은 그 주름 정도에서 많이 늘리지는 않았고 팔을 긴 게 좋아서 팔을 엄청 쭉쭉 잡아당겨가지고 좀 늘렸는데 그런 거 치고 모양도 깨지지도 않고 길이도 잘 크게 유지가 돼서 다행이에요. 처음에 진짜 시겁했어요. 뭐지? 엄청 엑스라지로 마음 먹고 다시 뜬 건데 이렇게 줄어들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는 이번에도 열매다 리틀님의 콘사를 사용을 했고 이것도 옷 때문에 추가로 구매한 게 아니라 옛날에 실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뒀던 콘사를 실을 먼저 사두고 이 옷에 맞춰서 실을 골랐다. 그러니까 도안을 보고 집에 있는 실 중에 이 옷에 어울리는 실이 뭐가 있을까 해서 미리 사뒀던 실들 중에 선택을 한 게 이 아이들이었고 두 개 다 열매다 리틀의 콘사고요. 요거는 산책 리뉴얼 버전이에요. 요거는 제주 바다고요. 보면은 길이가 얇아요. 길이가 한 핑거링 굵기라고 보시면 되시고 3.5mm 정도 되는 바늘로 뜨시기에 적합한 실이고요. 요거는 모헤어입니다. 새벽 안개 모헤어 스노우색이에요. 요것도 이렇게 생겼어요. 심지가 얇은 편이고요. 심지가 이건 억세지가 않아요. 가끔 모헤어 중에 뭐 심지에 실크가 있다던가 아니면 심지에 나일론 성분이 되게 강한 애들은 가끔 이게 광택도 심한 경우도 있고 심지 자체가 광택이 심하면 옷을 떴을 때도 광택이 많이 보이고 이게 살에 닿았을 때도 억세고 좀 까슬까슬한데 그리고 뜰 때도 만약에 모헤어가 좀 심지가 강한 애들은 이렇게 손에 감아서 뜨잖아요. 그래서 손에 감아서 뜰 때 여기 손가락이 계속 쓸리면서 손가락이 아프기까지 한 모헤어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새벽 안개 모헤어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얘는 진짜 부드러운 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떠봤던 모헤어 중에 이게 제일 부드러워요. 제가 바늘 이야기에서도 뭐 키드 모헤어 같은 거, 베이비 키드 모헤어 그것도 사가지고 모드티, 뿌띠니트님 모드티는 그 뿌띠니트님 거는 키드 모헤어, 베이비 키드 모헤어인가? 버벅거려. 아무튼 그거 바늘 이야기에서도 모헤어를 두 종류나 써봤는데 걔네는 좀 약간 까슬거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진짜 그런 게 없어요. 물론 모헤어니까 털 빠짐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다 감안하시고 뜨실 텐데 여러 모헤어들 중에서도 얘는 그나마 털 빠짐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근데 꼭 세탁을 하거나 드라이를 하고 입어주셔야 좋고 이게 첫 세탁하고 옷을 입으면은 물만 세탁해서 옷을 제가 입은 상태인데 물 세탁만 하면은 아무리 세탁할 때 털어내고 해도 지금도 털이 좀 빠지거든요. 검은 옷을 위에 입거나 아니면 차 안에 탔을 때 막 팔 이렇게 움직이면 가끔 모헤어 털이 이렇게 퐁퐁 날릴 때가 있어요. 요게 싫으신 분들은 손 세탁하시고 나서 그 드라이를 맡기시면 털 빠짐이 훨씬 적다고 하더라고요. 드라이 맡기면 많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거는 모헤어 옷에 그 양날이 검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 털 빠지는 거는 있을 수 있다. 근데 요거 새벽 안개 모헤어는 그나마 모헤어들 중에서 털 빠짐이 없는 편이고 되게 부드러운 편이다. 심지도 두껍지 않고 까슬거리지 않아서 모헤어가 처음이신 분들이 선택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입문용. 그리고 좋았던 게 보통 이런 울실 같은 콘사는 450g이나 500g을 팔거든요. 그렇게 하면 긴팔 스웨터 한 벌에서 뭐 거기다 조끼를 하나 더 뜨거나 반팔 조끼를 하나 더 뜰 정도의 양인데 모헤어가 만약 450에서 500g 있으면 가격도 엄청 비싸질 뿐더러
엄청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약간 부담스러운데 요거 열매다리틀의 요거 새벽안개 모여는 제가 판매하는 용이 정확히 몇 g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찾아보고 자막에 넣어드릴게요. 어쨌든 요 열매다리틀의 모여는 이 울실의 500g만큼 이렇게 많이 안 주고 딱 한 옷 한두 벌 정도 뜰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무겁지 않은 정도의 작은 그람수로 판매를 하시거든요. 근데 모헤어는 무게는 가벼운데 실은 되게 길어요. 실 길이는. 그래서 요거 하나로 옷이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옷 뜨고 나서 남은 거예요. 엄청 많이 남은 편이에요. 지금 되게 없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지금 거의 한 반절까지는 아니고 한 반절에서 조금 덜 되게 남았거든요. 근데 이거면은 옷 한 벌 또 뜰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얘도 지금 이 옷을 뜨고 남은 게 아니라 이 옷 전에 제 인스타그램을 보실 수 있는데 움브리아 카라 셔츠라고 있어요. 그것도 이 옷으로 뜬 거거든요. 이 옷이랑 다른 모헤어랑 섞어가지고 떴는데 그 옷을 뜨고 그 다음에 이 옷까지 뜨고 그랬는데도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용량이 엄청 많죠. 이게 핑거링 굵기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실량이 엄청 많아요. 길이가 엄청 길어요. 그람 수면 450에서 500g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길이가 엄청 깁니다. 그래서 옷을 2벌이나 떴는데 프로볼을 2개나 했는데 물론 하나는 반팔이긴 하지만 프로볼을 2벌이나 했고 심지어 이 옷은 엑스라지 사이즈인데도 이만큼이나 남았으면 진짜 짐승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콘사는 가성비 짱짱. 볼실, 외국실도 제가 요즘에 약간 빠졌는데 그런 실들에 비해서 입문용으로 정말 좋습니다. 입문용 모헤어, 입문용 실. 콘사로 처음 뜨개 하시는 분들이 근데 처음 뜨개 나 진짜 뜨개 너무 좋아해 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콘사 사는 거 약간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콘사를 이렇게 사뒀는데 뜨개 하다가 침이 안 맞으면 안 하게 되면 또 아깝잖아요. 그래서 정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면 볼실을 사서 작은 거라도 몇 개를 떠보고 너무 재밌다. 나 뜨개 해도 되겠다 하면은 그때 콘사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콘사 사시지 마시고. 요거는 산책 리뉴얼인데 이 실을 샀던 이유는 정말 이름에 빠져서요. 색깔보다는 이 실 이름은 산책 리뉴얼인데 실 3개 이름이 제주 바다예요. 제가 제주에 내려오고 나서 처음으로 샀던 실이 이건데 제가 제주에 내려왔으니까 뭔가 제주 바다라는 이름이 딱 눈에 띄면서 이름만 예쁜 게 아니라 실색도 예쁘다 해가지고 진짜 도안 생각 없이 그냥 샀던 실인데 실색도 너무 예쁘죠? 약간 민트인데 민트가 막 쨍한 민트가 아니라 되게 톤 다운된 그래서 약간 하늘색과 초록색이 섞인 것 같은 멜란지는 아니고 그냥 원색이에요. 한 톤이고 지금 몇 가닥으로 되어 있나 보는데 열매다리테는 대부분 다 연사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연사된 실이고 몇 탑이냐면 실 3개다. 실 3개가 이렇게 꼬아져 있는 연사예요. 이렇게 가닥을 나눠보면 실이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보이시려나? 실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연사되어 있는 실이고 얘는 이거 단독으로만 뜨기에는 저는 핑거링 굵기가 좋은데 단독으로 뜨기에는 좀 얇은 감이 있으면은 저처럼 이렇게 모헤어를 섞어주거나 아니면 이걸로 2겹을 잡고 옷을 떠도 예쁠 것 같아요. 그렇게 뜬 옷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부드러워요. 속옷 없이 입어도 될 정도로 얘는 부드럽고 뜰 때도 부드럽고 뜰 때 먼지 날림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거 새벽안개 요거 모헤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되게 심지가 얇아가지고 부드럽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뜰 때도 손가락이 아프지 않은 부드러운 모헤어인데 털 빠짐은 좀 있다. 근데 몸 안에 이렇게 닿았을 때 가려움은 없어요. 간지러운 건 진짜 덜한 편이고 제가 그 키드 모헤어도 떠봤는데 키드 모헤어는 자꾸 목을 제가 이렇게 긁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는 좀 간지러웠는데 이 옷은 안 간지러워요. 괜찮아요. 제가 이 옷을 뜨면서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모헤어가 예민하신 분들은 바디는 모헤어를 넣는데
여기 고무단은 모여를 빼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밑에 고무단은 여기는 지금 뺐어요. 모헤어가 없거든요. 여기까지는 모헤어가 있고 여기 고무단은 그냥 요거 산책 이걸로만 떠준 건데 색깔이 차이가 보이실지 모르겠다. 여기보다 여기 색깔이 조금 더 진할 거예요. 모헤어가 없어서 진한 건데 모헤어 자체가 흰색이다 보니까 흰색을 뺐으니까 이 고무단 색깔이 더 진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떴는데 생각보다 안 예쁜 거예요. 모헤어가 있어야 훨씬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팔은 다 모헤어를 그냥 넣어줬어요. 모헤어 같이 섞어서 고무단을 떠줬고 이 목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보이는 곳은 모헤어를 넣었고 반절, 접을 만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한 3cm 정도 된다고 치면은 총 6cm를 뜨고 반을 접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3cm는 모헤어를 같이 섞어서 뜨다가 모헤어를 중간에 자르고 나머지 목 안쪽으로 접히는 곳에는 여기는 모헤어를 안 넣었어요. 이게 접었을 때 목 안에 닿는 게 모헤어가 닿으면 간지러우니까 여기는 모헤어를 빼고 떠줬고 그래서 그런지 목에 간지러운 느낌도 없이 되게 부드럽고 편한 옷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요즘 니트를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요거 뜨고 있어요. 지금 뭔지 모르시겠죠? 이거는 제가 이번에 바나님의 함트에 또 들어가게 됐어요. 엠베든첼 함트에 이어서 또 들어가게 됐는데 요거는 체스트넛 가디건이에요. 밤 가디건. 가을을 위해서 뜨고 있는 페어아일 가디건이고 너무 예쁘죠? 지금 좀 스팀을 주기 전이라 쪼글쪼글한데 이거는 총 8가지 색상의 실로 이렇게 배색해서 뜨는 배색 가디건이고 지금 이건 등판이에요. 그리고 이거 바늘도 이거 위에 새로 샀는데 이 바늘은 막대 바늘 아니면 막힌 바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전 막대 바늘이라고 불러요. 요거 막대 바늘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뜨고 있는데 이렇게 뜹니다. 옛날 느낌 나죠? 이렇게. 요게 막 팔꿈치 이렇게 걸린다고 해서 불편하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요게 줄바늘보다 오히려 더 편한 느낌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뜨개를 엄마한테 접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집에서 뜨개 하면서 놀았거든요. 엄마가 뜨개를 엄청 좋아하셔서 코바늘, 대바늘 다 엄청 잘하시고 도안 없이 옷을 그냥 만들어서 어릴 때부터 엄마가 저희 자매한테 뜨개 옷을 입히고 그랬어요. 뭐 원피스부터 가디건, 스웨터, 양말, 가방, 침대보, 뭐 베개보, 집에 가면은 막 소파나 식탁 의자에 레이스로 된 코바늘 레이스 막 이렇게 깔려있고 그 다음에 유리덮개 깔려있고 그런 집 아시죠? 그런 집이 저희 집이었고 쿠션 이런 거 커버 다 코바늘로 뜬 쿠션 커버고 어쨌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저는 이렇게 뜨개를 접할 일이 많았는데 저희 언니는 뜨개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아무리 집에 실이 많아도.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뜨개를 좋아해서 엄마한테 옆에서 엄마 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뜨개를 시작을 했는데 그건 사실 너무 어릴 때니까 그게 처음 시작이라고 보기에는 이렇게 옷을 뜬 건 아니니까 그때는 그냥 꼬물꼬물 놀 정도였는데 그때는 어쨌든 이런 막힌 바늘이 집에 엄청 많았어요. 그때 엄마한테 들은 얘기로는 엄마가 처음 뜨개질을 할 때는 진짜 몇십 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교체형 바늘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해외에서 바늘을 사다가 쓰는 경우도 없었고 직구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는 다 국산으로 썼고 국산 대나무 바늘을 썼는데 그때는 줄바늘도 있긴 한데 줄바늘보다는 엄마는 이렇게 막힌 바늘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은 지금도 엄마 집에 가면 이만한 도자기가 있어요. 엄청 긴 도자기가 있는데 그 도자기 입구가 이렇게 넓거든요. 거의 사람 머리 크기 정도로 도자기 입구가 넓은데 거기가 가득 막대 바늘이 이만한 대바늘들이 도자기 안에 가득 꽂혀 있어요. 집에 가면. 그 정도로 진짜 한 이만큼 뭉치가 대바늘이 꽂혀 있어서 저는 이거를 진짜 초등학교 때
유년기 시절부터 이거를 항상 집에 있는 걸 봤고 집에서도 놀 때도 이걸로 놀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추억 돋기도 하고 되게 편해요. 근데 이렇게 옷을 뜨고 성인이 돼가지고 막힌 바늘은 이번에 처음 사봤는데 어릴 때 써봐서 그런지 저는 되게 이게 생각보다 오랜만에 잡았는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게 한 뜨가 사실상 4월 16일인가? 4월 15일인가 16일에 캐스톤 시작인데 오늘이 4월 14일이거든요. 근데 배신자는 아니고 그 한뜨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실이 이제 다 도착하고 나니까 너무 빨리 뜨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예정된 캐스톤 날짜보다 일찍 뜨는 거 서로 그냥 봐주자, 배신자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쫌쫌따리 빨리 시작을 하고 계신데 저도 그래서 좀 원래 한뜨 예정일보다 빨리 뜨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뜨가 좀 배색도 많기도 하고 총 8가지 색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색도 엄청 많고 해서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옷이에요. 그래서 얘는 좀 길게 10월까지 보는 한뜨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뜨다가 중간중간 다른 것들도 뜨고 할 거여서 얘는 바로 후기를 가져오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중간중간 요즘 얼마큼 떴는지 숙제 검사할 겸 이렇게 가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요즘 한뜨는 일단 요거 하나. 제가 다음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요거 실 오는 거 이렇게 언박싱하고 했던 영상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음에는 언박싱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갑자기 목요일이란 걸 알아버려서 급하게 카메라를 켜고 급하게 찍느라고 막 잠옷 바지에 입고 막 이런데 급한 어버버한 영상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해요.